헬로 선피플! 여러분의 데이 멘토 한수진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요, 우리 커뮤니티에 질문을 남겨준 커플들을 위한 Q&A입니다. 오늘 3월 12일 화요일 질문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많은 좋아요를 받은 질문이요, 박채림 친구예요. 세특을 너무 억지로 진로와 연결하려고 하면 부자연스러울 수 있다고 들어가지고 2학년 때 열심히 수업 참여한 다양한 활동으로만 세특을 적었어요. 그러다 보니 진로와 관련된 세특은 별로 없는데 3학년 때라도 진로가 확실히 드러나게 세특을 의도해서 적어야겠죠? 해주셨습니다. 이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꼭 진로와 연결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은 사실 라이브에서도 많이 해줘서 가장 많은 이 좋아요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친구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데, 제가 라이브에서도 답변을 해드렸지만, 내가 10과목의 세특이 적혀 있다. 그럼 10과목의 세특이 모두 진로와 연관된 활동을 다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내 전공과 밀접한 과목이다. 첫 번째, 전공과 밀접한 과목이다. 두 번째, 전공과 밀접하지는 않은 과목인데 뭔가 진로와 관련된 소스가 나온다. 그러면 진로와 관련된 내용을 넣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자, 채림이가 얘기한 것처럼 정말 관련 없는데 억지로 연결을 시켜.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자체가 수업 시간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우수하게 성취하였는가를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만 가지고도 쓰셔도 상관은 없는데, 진로와 관련된 키워드가 그때 배운 게 딱 잘 맞아. 그러면 진로랑 연결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시키십시오. 그리고 더욱이 진로와 관련된 밀접한 과목이라면 적극적으로 연결 지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좀 매력 있는 세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림이 2학년 때까지 충실하게 채우신 거는 잘했고요. 3학년 때 진로 확실하게 의도해서 적으시면 더 좋습니다.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강소영 친구입니다. 독서가 너무 없어서 그러는데 자소서 쓸 때 독서 부분을 빼고 다른 부분 이용해서 충실하게 작성하면 괜찮을까요? 물론입니다. 독서가 없는데 자소서에 독서 부분을 쓸 게 없잖아요. 그쵸? 자소서에 굳이 내가 부족한 걸 드러내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에는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더 강조하게 두드러지게 쓰시면 되고요. 근데 중요한 건 소영이가 독서가 부족하다. 자, 지금 좋아요 누른 친구들, 내가 독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지금 다 공감을 해주셨을 거 아니에요. 독서라는 것이 대학에서 봤을 때는 어떤 학생은 교과서만 달달달달 외운 1등급인지, 어떤 친구는 교과서를 외운 다음에 거기서 관련된 내용을 책까지 찾아본 1등급인지. 자, 같은 1등급이라고 해도 배운 내용을 독서라는 방법을 통해서 더 깊이 있게 응용, 확장, 활용해 볼 수 있는 그런 학생이라는 역량을 보일 수 있는 거예요. 혹은 동아리 활동에서 물리 실험을 한 학생과 동아리 활동에서 물리 실험을 하면서 내가 더 궁금한 거 관련된 걸 책으로 찾아본 학생, 내가 어떤 탐구 활동을 하면서 깊이 있는 내용을 책을 통해서 채울 수 있었던 학생인지 아닌지, 독서는 그렇게 좀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독서가 기본적으로 부족한 친구들은 저는 교과서 외에도 더 확장해서 찾아서 공부할 수 있는 역량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보일 수 있는 다른 활동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정보를 어디서 찾을 수 있었는지, 독서 외에 그것을 찾는 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 관건입니다. 그래서 다음 학기에 지금 소영이가 아마 3학년이라고 해도 한 학기가 지금 남아있잖아요. 그럼 난 독서는 부족하지만 제가 궁금한 것은 뭐 선생님한테 뭐 질문했다던가 추가적인 뭐 온라인 강좌를 들었다던가 아니면은 우리 뭐 대표적으로 뭐 클러스터라든지 다른 연계된 교육 과정 안에서의 추가적인 프로그램들, 뭐 경기 지역 친구는 경기 꿈의 학교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추가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찾아가면서 확장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일 수 있다면 독서가 좀 부족해도 보완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조장 친구, 고2라서 방과 후 수업의 기록이 기재가 되는데 방과 후 수업 생기부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지 궁금합니다. 자, 이 방과 후 수업 1학년 친구들은 아니 기재 안 되니까 그냥 안 듣죠. 뭐 이렇게 좀 쿨하게 버릴 수 있는데 2학년, 3학년 친구들은 기재가 되니까 막상
당장 버리기도 그렇고 쓰자니 반가워서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은데 별로 이게 좀 애매하죠. 거기다가 이제 더 고민되는 게 방과후 수업 듣지 말고 학원 수업 들을까? 이것 때문에 좀 많이 고민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공감한 친구들은 아마 그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일단 방과후 수업을 들었다는 기록이 들어있는 것 자체가 내가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학교의 교육과정을 충실히 따라가면서 공부했다라는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을 강조할 수 있어요. 첫 번째입니다. 방과후 수업, 독서, 를 수강함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따라간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있는 학생이다라는 걸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방과후 수업이 학교에 따라서 보충 수업의 형태로만 진행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과제 연구의 스타일처럼 좀 깊이 있게 활동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보충 수업의 경우에는 방과후 수업으로 그런 자기주도적 역량만 강조할 수 있지만 수업 자체가 상당히 깊이 있게 활용되는 경우에는 그것 자체로도 학업적 탐구 역량까지도 보완할 수 있는, 강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소재가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경우에 방과후 수업이 학교에서 좀 이렇게 탐구 역량처럼 깊이 있게, 탐구 활동처럼 깊이 있게 활동하는 경우에는 저는 들으실 거를 추천드려요. 두 번째는. 됐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가 걱정이잖아. 저희 학교는 그냥 보충 수업처럼 되는데 저 꼭 들어야 되나요? 이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자 여러분 방과후 수업을 내가 들었어. 그럼 그걸로 인해서 학원 수업 같은 거라든가 온라인 강의를 못 들어. 그래서 내가 성적이 떨어져. 그러면은 안 돼요. 기준은 내가 성적이 유지되거나 오르는 것을 기준으로 하셔야 됩니다. 방과후 수업에 아무리 많이 써 있어도 여러분 성적이 떨어지거나 별로 오르는 게 안 보여. 그러면은 불리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나한테 맞는 맞춤형 수업 적극적으로 찾아서 들으시면서 내신을 보완해 가시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혹은 방과후 수업 시간에 여러분 자율적인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친구들끼리 모둠 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비교과 활동 채우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 시간을 활용해서 아니면은 보다 실질적으로 내신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활용하실 것을 저는 더욱 추천드립니다. 이해되셨죠? 그런데 이런 경우 있어요. 방과후 수업도 안 들었는데 성적도 자꾸 떨어진다. 이러면은 이제 우리 분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내가 내신이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갈 거를 목표로 해야 되는데 이때 다시 올라갈 때 내가 노력한 내용이 어떤 계기나 노력한 과정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 과정으로 방과후 수업을 보충 수업 형태로 들은 걸로도 강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꼭 그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멘토링 활동이라든가 동아리 중에서도 학업과 관련된 동아리 활동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데서도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니까 보충 수업 형태의 방과후 수업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내가 실질적으로 내신을 항상 이루는데 도움이 되느냐를 기준으로 선택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의 Q&A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커플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